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박수. 네. 지금 이 강의가 라이브 반도 지금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좀 상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혹시 별도로 질문하실 분들께서는 저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별도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에서만 한 12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주택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정말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누가 알려주는 분도 없었어요. 오히려 손님들한테 산다고 해도 그게 뭔지 몰라서 뭐로 바보같이 그 동네를 가냐고, 구루동을 왜 가시냐고, 여기 이렇게 좋고 싼 물건도 많은데 뭐로 거기까지 가시냐고,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만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산으로 넘어가는 거는 8개월을 고민해서 넘어가게 됐어요. 8개월을 고민해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프리미엄 거래가 됩니다. 근데 프리미엄 거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쇼핑백에다가 현금으로 넣어서 거래하는 걸 전 많이 봤고, 또 그런 상황을 강남에서 있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고 나중에 조금 늦게 결정돼서 가긴 갔지만 가니까 조금 다른 세상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전국적으로 물론 서울이 많긴 많지만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들어봤고, 우리가 이제 말이 제가 발음이 좀 불편하니까 지산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저게 뭐지? 저게 지산이야? 지산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라도 해봤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었을 때였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을 때 그때 이제 지산을 접하게 된 거였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시장에 처음엔 분양사원들이 이걸 하고 있었어요. 분양사원들이, 중개사들은 다 분양사원들이 MGM 주면 받아먹는 구조였었고, 다 그냥 분양사원들이 일을 하는 구조였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가 분양 같은 거 하는 거, 오피스 분양, 아파트 이런 거 분양할 때 그런 분양사원들이 이 지식산업센터를 모두 분양하는 시장이었었고, 그 분양사원들이 건물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도 같이 다니면서 물건을 소개하면 부동산들이 이제 그거 받아서 쓰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산으로 넘어오고 12년 동안 정말 지산에 오길 잘했다. 그리고 난 다시는 주택하기 싫다. 첫 번째, 난 여자랑 일하는 게 싫다. 그 여자가 그냥 같이 파트너 말고 고객이 여자인 건 정말 피곤했어요. 근데 우리 주택하게 되면 요새 주도권을 전부 다 여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자하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분이 상가를 사러 오면 좀 나은데 주택은 세세한 걸 보게 되잖아요.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살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이 대부분 남자고, 그리고 일단 일하는 데 있어서 좀 까탈스럽지 않게 이제 상대를 대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좋다. 두 번째, 또 여자라고 다 이렇게 세세하고 또 그런 남자라고 다 뭐 굵직굵직하게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기업인들을 상대를 하니까 약간 다른 거예요. 기업인들을 상대를 하니까. 왜? 우리가 상가 있잖아요. 상가는 상가에 와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장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장사꾼이랑 기업인이랑 좀 달라요. 사무실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업인의 마인드가 있는 거야. 장사꾼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 처리하는 게 보통 좀 달라요. 말하자면 일반 여자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면 말을 무지 많이 번복해. 하기로 했다가 안 하고, 내일 온다 그랬다가 모레 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업인들은 자기들도 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켜.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언제 갈게요. 시간까지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할 때 되게 편리해요.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얘기했죠. 세 번째는 일이 간단해. 일이 우리가 보통은 매매할 때는 잔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임대할 때는 잔금일이 없어. 계약서에다 잔금일은 쓰지만 잔금일에 다시 만나는 수고를 안 해도 돼. 그냥 계약서만 써주면 기업에서는 보통 자기 담당자들 있잖아요. 작든 크든 사장이 담당하든 부장이 담당한 담당자가 있잖아요. 잔금 입금했습니다.
그냥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짐 집어넣고 중개보수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중개보수 들어오고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런 애프터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개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와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단위도 우리가 주택을 하게 되면 주택을 많이 팔아야지 돈이 돼. 그죠? 내가 비싼 동네에서 일을 하게 되면 비싼 아파트를 뭐 한 달에 하나를 팔든 두 개를 팔든 많이 팔아야 돈이 되고, 또 오피스텔을 하게 되면 오피스텔을 많이 팔아야지 돈이 돼요. 그쵸? 근데 이거는 지사는 큰 거 하나 팔면 무지 큰 돈이 돼. 조그만 건 물론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 거 쓰나 큰 거 쓰나 똑같은데 내가 한 사무실에 앉아서 작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억짜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그 돈 버는 데 있어서는 기회 제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들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지산이 있다고 하면 관심 가져보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거는 좀 취약하지만 이건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산을 작년에 6시간 강의한 적이 있었고 재작년에는 9시간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강의 자료는 재작년 9시간 강의에다가 조금 보탠 거고, 사실 작년 6시간 강의에다 조금 보완한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강의 시간에는 제가 중개업하면서 지산을 영업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할 수 있는지서부터 정말 지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우리가 중개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앞으로 분양을 하실 거든 지산에 대해서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에서 만나는 모든 강의는 거의 분양사원들이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한 강의예요. 또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단순하게 내가 지산을 가지고 있어, 나 몇 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수익률이 많이 나와, 이것이 아니고 지산의 전체적인 걸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중개사로서 정확하게 알고 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처음 이 동네에 들어왔을 때, 이 지산이라는 동네에 들어왔을 때 내가 몰라서 헤맸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 오픈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산에 하시면서 정말 강의 듣길 잘했어, 내가 딴 데 가서 이제 더 이상 강의 안 들어도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산은 이렇습니다. 이게 어느 동네나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건물로 이렇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근무하고 있는 대성 디폴리스 가산동에 지금 49,000평이고요. 얘는 현대 퍼블릭이라 해서 76,00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에는 10만 평짜리도 짓고 있고요. 동탄인가도 7만 몇 평짜리가 있고, 이게 점점 거대해지고 있어요. 지산을 모를 때는 저게 무슨 건물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지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 저게 무슨 건물이지? 도대체 지산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러기 전에는 그냥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거는 지금 76,000평, 49,000평이지만 4,000평짜리도 있는 거고요. 5,000평짜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그렇게 큰 건 없어요. 4,000평짜리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그 나름대로 지산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맞게 너무 이렇게 큰 게 어느 지역 한 군데 들어가 있으면 입주를 다 못 채우잖아. 그러니까 작게 진 거예요. 이 회사들은 이걸 짓기 전에 다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시장 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적합한 거기에 적합한 규모의 땅을 찾아서 거기다 입주할 만큼 그런 사이즈로 짓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강의하면서 보니까 진주 같은 경우는, 진주는 분양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임차료를 보조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장도 있는 거고요. 어느 시장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큰 회사들이, 상장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미 분양할 때서부터 상장회사가 분양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지역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퍼블릭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숲이에요. 숲.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물이 그 지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요거에 대한 일단 샘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그냥 이해하는데, 이건 이제 이 회사에서 홍보 영상이지만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건 한 5분 정도 돼요. 이거 소리는 안 나오는 건가? 이 건물이 여기는 이제 주로 아파트형 분양을 짓게 되면 상가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들으세요.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상가 비율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지은 건물은 건물 하나에 구내식당만 하나 집어넣어. 그냥 그 건물에 필요한 건 구내식당만 있으면 돼.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가를 다 이렇게 집어넣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나 마찬가지로 다 공개공지가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공개공지를 층별도 전부 다 공개공지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안 느끼게끔 이렇게 상가가 위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특화시킨 거고, 이거는 시행사 입장에서 분양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거기도 하지만 이 입주하는 회사들한테 만족감을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입주하는 회사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 건물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다른 건물로 이사 가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 전부 다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근데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다 쉴 수 있고, 햇빛이 다 들어가게끔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여기는 상가 가격을 굉장히 높게 할 것 같아요. 상가들이 전부 다 애를 먹으니까 여기 상가 가격을 굉장히 높게 잡으려고 또 이렇게 설계를 한 거고, 계단으로 해서 전부 다 통하잖아요. 여기 기숙사도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가산동에 W몰이라고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스투레다리 옆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남양주에 10만 평이 생겨요. 그리고 그 광명의 디자인 센터는 거기에도 영화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입주사 직원들이 여기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고 영화관도 들어가 있고 뭐 여기서 뭐 데이트도 해도 되고 업무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 그 약간 뭐 회의실 비슷한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약간 외국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좀 나와보기, 외국 회사들도 많이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외국인 회사들 좀 넣고, 그렇죠? 좀 근사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그 IFC 건물 같은 데 가보셨어요? 63빌딩. 전 옛날에 어렸을 때 63빌딩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 들어가면 누가 주인이에요? 그 하나생명 하나 그게 주인이잖아요. 주인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임차인들한테 이제 월세를 받는 건데, 회사들이 그렇게 큰 건물에서 자기네는 일을 해야지 국제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이런 그 주인한테 고가의 임대료를 내고 내가 사고 싶어도 내가 분양받지 못하는 거죠. IFC 건물도 마찬가지고 뭐 롯데월드 타워도 마찬가지고, 강남에 굉장히 큰 건물들은 건물주가 따로 있어요. 여기 이거 보시면 이거 지금 약간 회의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대형 건물 우리가 이제 프라임 빌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물은
임대료도 엄청나게 비싸고 관리비가 보통 4만 원 정도 해. 3만 원, 4만 원, 5만 원 관리비만. 근데 지사는 관리비가 4천 원 정도고 임대료가 4만 원 정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런 큰 건물에 가서 내가 내 걸로 하고 싶지만 내 거가 안 되는 거라. 자기는 임대료 분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산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걸 살 수가 있잖아. 그걸 사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지사는 그냥 조그만 건물에, 그냥 근생 같은 건물에 그냥 오피스가 오피스라는 것 자체가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오피스 건물을 내가 사서 그냥 써서 쓸 수는 있었는데 그게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대외적으로 고객들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라. 그래서 대외적으로 너무 불편해. 대외적으로 보기에 적어도 뭐 어느 정도만 10,000평, 20,000평, 30,000평은 돼야 되는데 5,000평짜리 이런 건물, 그런 게 너무 옹색하잖아요. 주차도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없고, 그런 데는 임대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사는데 일반 근생 건물로 가자니 만족이 또 안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다른 부동산께 이제 이렇게 잠깐만 이거 좀 일단 끄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좀 뺏겨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제 말이 좀 흩어졌는데, 우리가 좋은 회사들은 내 거를 만들고 싶어도 그런 데서 분양을 안 해. 그리고 근생 건물은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게 지산 조금 했을 때 마음에 안 땡기다가 점점 이렇게 잘 지어놓으니까 가고 싶은 거야 이제. 그래서 큰 회사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회사들이 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라고. 지산을 얘들 잘 몰라서 그냥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공장이 하나였었는데 지금 이제 아니라고. 나는 공장 아니고 이거 분양받아서 우리 사업으로 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층 전부, 2개층, 3개층 사는 회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외국인 회사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손님 한번 잘 만나면, 그런 손님 만나게 되면 확 펴지죠. 확. 그죠?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앞으로 이제 순서대로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시면 돼. 우리 그냥 빌라 사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보다 아파트 살고 싶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하고 주변에 여건들을 더 잘 만들어 놓잖아요. 딱 그거라. 이제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에, 그냥 강남에 이 건물에 왔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랜드프로면 주차할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산에 학원 한다고 생각해봐요. 주차할 자리 엄청나게 많아요. 학원은 저녁 때 하잖아. 직장인들이 다 퇴근하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주차장이 널널하잖아요.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죠. 강남의 아파트가 되게 비싸잖아요. 강남의 아파트는 왜 다른 지역보다 더 비쌀까? 직장은 테헤란로에 다니고 집이 주거가 대치동, 도곡동에 거기 밀집되어 있어. 거기 되게 주거로서 쾌적한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양재천도 흐르고.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가는 우리가 보통 무슨 현대백화점 가면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아름답게 쇼핑하잖아. 아름답게 돈 써가면서. 그렇게 전문적인 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거기가 비싼 거거든요. 지사는 우리의 공장들이, 그리고 우리의 회사들이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임대료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수요가 어디서 있냐? 다 손님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저절로 회사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옆에 건물에서 오는 거예요. 꼬마 빌딩에서 오는 거예요. 근생 건물에서 오는 거예요. 오피스 건물에서 오는 거예요. 더 좋은 데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금만 더 주면 일로 올 수 있네? 조금만 더 있으면 살 수 있네? 조금만 더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님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물 파서 뭐 이렇게 막 물 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옆에서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팁을 알려드리면, 제가 예전에 IFC 다니는 그 건물 관리하는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거기 손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건물들 있잖아요. 만기될 때, 다른 프라임급 건물에 있는 사람들 만기될 때 그 손님을 유치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렌트프리를 주고 그 회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 건물에 관리비 내고 건물 꽉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데리고 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사는 그렇게 많이 짓는 거 누가 채워요? 그렇게 많이 짓는 거 누가 채워요? 이거는 있잖아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가격이 조금 약간 뭐 흔들리는 경향은 있긴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가격만 적당하다고 한다면 다 주변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면 가격 저항이 크겠지. 내가 꼬마 빌딩에서 있다가 여기 오려면 가격 저항이 너무 크겠죠. 그런데 만일에 비슷비슷하다고 하면은 아니면 조금만 더 준다고 하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고객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영업 대상이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앞에 이제 얘기는 많이 길어졌지만 이제 이번 구강을 통해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 지산의 구조 관련 법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지산의 그럼 이제 장점 지금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장점들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입주 업종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산업단지. 왜 산업단지가 지산이 들어가는 거지? 어쨌든 그 산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 산업단지 외에 그걸 우리 개별 입지라고 하거든요. 얘는 계획 입지, 얘는 개별 입지라고 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여기까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사용자가 어떤 업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적합성과 또 임대사업자들을 위해서 그런 또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런 걸 사는 사람들이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강에는 이제 이거는 처음에 들어오는 거하고 매매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분양받는 거하고 매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분양에 관한 그리고 전매에 관한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계약서 쓰는 거 그리고 그 지산에 대해서 오피스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지산을 이제 관리하고 그에 대한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산의 구조와 관련법, 지산에 대한 개요, 관련법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처음서부터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지산 건물은 어느 건물이나 다 똑같이 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뭐냐? 기본적으로 공장. 이 공장이 공장되어 있는 게 70%예요. 산단하고 산단이 아닌 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이고 이 공장은 아파트형 공장 또는 공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외에 여기는 지금 오피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근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이 70%고 나머지는 오피스, 근생을 합쳐서 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산이 뭐니? 물어보면 공장과 지원입니다예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공장에서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시설. 지원한다 해서 지원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장과 지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지하 4층 주차장서부터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에 오시는 손님들 보면은 이거 구분을 못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사무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공장이라는 거는 제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조도 있고 비제조도 있어요. 그냥 단 건물 지식산업센터 건물 건축물 대장을 딱 떼었을 때 공장으로 나오느냐 지원으로 나오느냐를 보시면 돼. 이 구분을 처음에 명확하게 하고 가시면 돼요. 이게 제1 기본이고요. 두 번째가 산단에 있어요? 산단 아닌 데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공장, 지원. 그런데 그게 산단에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이 구분을 못하고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맨 처음에 우리 공인인증서 못 따라온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그냥 처음에 이걸 딱 알고 들어오시면 아주 점점 쉬워집니다. 그래서 공장에 가면은 이런 구조 안에 도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우리가 아래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영상으로 돌아가는 거 봤잖아요. 지금 제가 아주 잘 나온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는 이게 베란다가 이게 되게 많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핫했던 거예요. 이거 지금 프리미엄 붙어 있거든요. 그냥 아직 지금 현재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 데에 프리미엄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은 요거, 지금 요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 베란다가 굉장히 많다. 발코니가 굉장히 많다. 이런 구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지산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산은 일반 근생 건물도 다 이렇게 공개 공지 다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지산 같은 경우는 오피스 건물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공개 공지가 있고 이렇게 다 생태공원 다 만들어 놓지만 요즘에 이 일하는 사람이잖아.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쾌적함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동영상 본 거에 층마다 녹지를 만들어 놨죠. 층마다. 그처럼 여기에 녹지가 많다는 게 막 자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조그만 건물에 가보면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짓는 지산들은 거의 이런 게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30층에 올라가면 옥상까지 어느 건물 옥상이나 가면 다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어느 건물도 마찬가지야. 거기서 다 쉴 수 있는 공간 만들고요. 자, 여기 썬큰 광장 말씀드렸는데 아까 동영상으로 볼 때는 지하 상가도 지하 저 3층까지 있는 것도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지하라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저 지하 상가는 안 해요. 아, 지하로는 안 가요. 이런 것이 아니고 지하도 위에서 다 보일 수 있게끔 이런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원스톱 로드샵 이렇게 여기 이렇게 통행로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상가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아까 동영상으로 봤던 거 얼마나 이 공개 공지나 녹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여겨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산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산만 내 쪽을 가지고 일을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니까 여기 서울 경기에 제일 많이 몰려 당연한 거죠. 제일 많이 몰려 있고 지산 숫자가 이렇게 많이 몰려 있고 여기 보면 부산도 많잖아요. 제가 부산 작년에 가보니까 24개인가 있었어요. 20 몇 개 있더라고요. 센텀지구에 있고 지금 그 외 지역도 지금 제2 뭐 이렇게 뭐 제3 이렇게 막 만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즘에는 평택 뭐 그런 쪽에도 지산을 좀 많이 짓고 있고요. 이런 구조고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예, 여기가 이제 구로하고 가산 그쪽이고 그다음에 성수동, 영등포 쪽. 그러니까 제일 많은 쪽이죠. 그리고 요새 이제 남양주 쪽으로도 좀 이제 많이 짓고 있죠, 요즘에. 이제 경기도 지역은 좀 보면 이렇습니다. 용인, 화성, 수원, 뭐 군포, 안산. 제가 이 지역별로 좀 리스트는 뽑았는데 여러분들 거기다 올려봐 드릴게요. 자료에는 안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제가 드린 자료에다가 보충해서 이런 건물도 있는데 이런 건물도 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거기다 추가시켜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는 안양에는 제가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니까 안양에는 41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안양시 지자체에서 자기네 안양에 있는 지산을 면적 뭐 전체적으로 층 관련된 계율을 다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지역에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산 살펴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아요?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현재는. 이게 서울은 거의 이제 구로가산에 많이 모여 있지만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세종시까지 해서 지금 1143개.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재작년 자료 갖고 했는데 그때 892개였었어요. 근데 지금 1000개가 넘었어요. 지산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면 많아졌지 더 줄어들진 않잖아요. 예,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에선 제일 많은 곳이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산업단지냐 아니냐 말씀드렸잖아요. 산업단지에서는 금천구, 제가 있는 곳이 금천구예요. 구로구. 여기가 제일 많고 산단에서는 그리고 지금 성동구가 좀 많죠. 성동구가 땅값은 엄청나게 비싼데 지금 그래도 강남권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지역이에요. 근데 성동은 좀 문제가 약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큰 건물을 만날 수가 없어. 성동구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평당 막 1억씩 하다 보니까 대부분 작아요. 그 성동구에서 그 지산을 쓰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다른 건물보다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구별로 이렇게 있는데 계속 이제 늘어나는 추세예요. 영등포도 좀 많이 보이죠? 강서구. 이제 이쪽에 마곡 그 주변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 쪽으로 해서 좀 많아졌고요. 영등포가 앞으로 계속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산이 예전에 뭐 그 전서부터 따지고 보면 뭐 무지 많지만 분양가가 700만 원대에 있었고 여기 730만 원, 760만 원 이런 거 제가 이럴 때 다 분양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쯤 640만 원, 우리 이거 대성대 플러스가 605만 원. 사실 이 가격보다 조금 싸게 들어간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후로도 뭐 SKV1 전철역 바로 앞에 있는 게 780만 원에 분양했어요. 근데 최근에 요새 입주하고 있는 게 800만 원에 분양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800만 원 얘도.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지금 뭐 골고 쭉 나오지만 이거 지금 요새 가면 다 분양 다 안 돼 있는데 분양 시간에 좀 배우겠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땐 분양이 다 된 걸로 나와요. 분양 회사에서 다 이제 분양 대행사들이 막 가열돼서 자기들이 다 물건 다 가지고 가서 다 분양됐다고 해요. 근데 자기네가 물건이 없으면 분양할 게 없기 때문에 다 가져가서 나중에 이게 하나씩 하나 손님 오면 이제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팔다가 물건이 없으면 피 붙여서 팔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왜? 자기 그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양 수수료를 먼저 확보하는 거지. 뭐 2개층, 1개층, 3개층 이렇게 막 가져가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또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데서는 일단 물건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가져가서 그 가격대로 팔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붙여서 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게 좀 전 동영상으로 봤던 거고요. 여기 아까 도면 예쁘게 나왔다는 거, 요거 도면 예쁘게 이게 95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넘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실당 50만 원 정도 피가 붙은 거고요. 지금 이게 어반워크가 요즘에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건데 거의 공장이 없어요. 13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얘가 1350만 원인데 10년 만에 여기서 지금 치면 10년 만에 거의 더블 된다고 보신 거예요. 아파트도 10년 만에 더블 됐으니까 당연히 더블 되겠지만 여기는 뭐냐면 임대를 놨으면 임대료를 받았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까지 수익 실현을 하고 가격이 올라준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 역할을 다 하고 차익이 실현된 거죠.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가장 핫했던 건 SKV1인데 어느 지역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시면 돼요. 정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지역에 이제 안 나온 거야, 물건이. 근데 여기 전철역 바로 앞이니까 시작하자마자 거의 일주일 만에 다 완판됐는데 분양가 780만 원이었잖아요. 저 입주할 때 2년 만에 그러니까 저 한 칸을 분양받을 때 보통 한 칸이 아까 그 도면상으로 볼 때 한 칸이 25평에서 30평 분양평수를 치면 한 50평에서 60평이거든요. 그러면 800만 원 잡아서 한 5억 정도예요. 그러면 5천만 원 넣고 저 분양을 받는 거예요. 5천만 원 넣고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할 때 피가 7천만 원이 붙었어. 그러니까 나는 5천만 원만 넣었는데 다른 사람은 5천만 원 내가 회수하고 7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칸이 아니고 10칸 낸 사람은 내가 5억 넣고 7억까지 가는 구조가 된 거죠. 그 중간에 2년 동안 일찍 판 사람도 있고 나중에 판 사람도 있잖아요. 등기 친 사람까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로 그런 거예요. 분양을 했는데 저기가 가장 피가 많이 붙은 케이스고 문정동 마찬가지. 문정동 600, 700 분양했는데 지금 이제 2천만 원 가잖아요. 분양가가. 이제 매매 가격 2천만 원 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입주할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입주 끝나고 나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주택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왜? 주택도 우리가 이제 2년마다 이동하고 하지만 오피스들은 보통 작은 거는 1년 단위로도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는 이제 5년 계약을 해야지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1년 단위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산 것들은 계속 임대를 놓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 작업한다든가 내가 물건 하나만 알고 있으면 계속 이루어질 확률이 무지무지 많은 거죠. 그래서 일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성동구는 제가 다 하다가 사실 제가 오늘 좀 USB 갖고 왔는데 몇백 개인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담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선생님 어떤 자료 주세요 하면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여러분들 선배 중에 다른 조유찬 본부장님이 제 여기다 엄청나게 많이 담아줬거든요. 저는 잘 모으지를 못해. 용량이 적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옮겨줘서 모든 자료가 다 있거든요. 따다가 지겨워서 못 따서 제가 못 넣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뭐 성동구다 아니면 뭐 안양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산을 쭉 조사를 해서 제가 기초자료 이제 먼저 건물 이름을 드릴 테니까 어디 듣고 그 주변을 내가 여긴 연면적이 몇 평이고 여기는 몇 층까지 있고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정말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재미있는 일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동구도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랐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가 이제 분양되면 여기는 하루예요, 하루. 그냥 하루의 완판인데 보통 1,800 정도? 이 정도 1,800에서 2,000에 나와도 된다는 거는 같아요. 여기 이제 영등포 강서 지역, 저 옛날 거예요. 제가 더 담다가 못 넣었는데 강서 지역이 지금 1,600에서 1,700 그 정도의 분양 다 됩니다. 지금 제가 보면 우리 요새 아까 저희가 지금 가산동에 최고 잘 되고 있는 게 지금 1,300인데 이 땅을 사놓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앤원이라는 건물이 950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통 이거 주변에 다른 땅을 사게 되면 얘보다 땅을 좀 나중에 사기 때문에 더 비싸게 땅을 사요.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더 비싸게 사니까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은 1,100만 원 이렇게 분양을, 땅이 얼마에 팔렸다 그러면은 저기 분양가가 얼마겠구나 예상을 하는 거야. 땅이 이 땅보다 더 비싸게 팔렸으면 이게 다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저 비싸서 어떻게 저렇게 비싸서 어떻게 분양하려고 그래. 난 저거 못해. 나는 우리 손님한테 너무 비싸서 가격 저항이 커서 못해.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또 다른 땅이 또 팔리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1,300에 분양하잖아요. 그럼 얘가 완판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피가 50만 원 더 붙는 거죠. 그리고 얘가 있다가 지금 이제 우리 이거 지금 물건 없거든요. 근데 얘가 땅 하나가 또 팔렸어. 얘는 1,700, 1,600에 한대요. 그럼 이제 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인건비 점점 올라가고 땅값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아무것도 거래가 안 된 평온한 상태에서 이 분양가를 어떻게 잡을까? 평온한 상태에 있으면은 제가 우리 건물이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옆에다가 누군가 땅을 사서 지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시세가 얼마인가 시행사에서 나서 시세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격을 한 106%, 그러니까 10% 좀 안 넘게 이렇게 가격을 잡아서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한 6%에서 한 10% 정도 얹어서 분양을 해. 왜? 그 짓는 기간이 있잖아. 한 2년 반에서 3년 걸리잖아요. 짓는 동안 우리 건물도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때 당시엔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근데 조금 이제 항상 그러냐? 아닐 때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지금 요번에 사람들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뭐 부동산 산 사람은 다 성공했잖아. 솔직히 계속 상승기였기 때문에 안 산 사람은 다 패배자가 됐고 산 사람은 다 성공했잖아. 다 상승기였잖아요. 그죠? 다 부동산 상승기였기 때문에 성공했었고요. 지산은 어땠느냐? 지산은 마찬가지로 다 성공했어요. 다 올랐어. 그런데 예전을 돌아가서 보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분양되는 경기가 다 나쁘니까 분양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다가 그때 제가 있었던 대성디플리스 딱 하나 분양했어, 하나. 근데 그때 분양할 때 미분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서부터 말하면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딱 한 번 미분양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분양시장 안 좋았고 그 후로 계속 다 지금 상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비싸게 분양은 되지만 앞으로 시장은 조금 이제 지켜봐야지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는 사람 나와도 우리는 거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있었어요. 손님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전매하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딱 한 번 본 거죠. 그 시기 제가 이제 12년을 했었으니까 그 10년 전쯤에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리고 그 외에는 계속 상승 시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말하자면 이게 이 정도 될 때면 위험한 거는 이게 대출이 조금 많아요. 얘가 대출 좀 많이 나오니까 회사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긴 있지만 얘가 이렇게 어려울 정도면 뭐 다른 건 안 어려웠겠어요. 이건 이제 다 똑같이 가는 문제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산이 지금 이제 뭔지 이론적으로 볼 때 지금 제가 외형적인 걸 일단 먼저는 보여드렸잖아요. 네, 뭐냐면 일단 집합 건물이어야 되고 집합 건물. 우리가 그냥 일반 공장 짓는 거 그냥 나 혼자 짓는 거 이게 아니야. 집합공장이어야 돼요. 집합공장. 그리고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요. 여기서 보면은 3층 이상 그리고 6개 이상 회사가 모여서 지면은 이렇게 이게 지산이 되는 거예요. 3층 이상, 6개 이상.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동일 건축물에 거기에 제조업, 지산,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이런 거를 영위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지산은 지금 산업단지도 많고 공장도 많은데 왜 필요해? 예, 토지 이용의 고도와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제가 뉴스 보니까 막 산업단지를 엄청나게 조성을 해가지고 공장도 많이 들어갈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요즘에 공장들이 그 제조가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아니면 요새 그 사무 자동화 뭐 이런 식으로 막 ERP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산이 이렇게 짓고 있다. 그리고 입주 대상은 여기는 기본이에요. 그냥 도시형 공장. 우리가 늘 중개업할 때 공부했지만 도시형 공장이 기본이에요. 도시형. 노동 생산성과 부지 생산성이 높고 용수, 물, 전력, 연료를 적게 소비하며 공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도시업종. 그러니까 냄새 안 나야 되고 또 폐기물 안 나와야 되고 소음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런 공장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만 특화시킨 제조용 공장이 있어요. 요것만 특화시킨 지산이 있어. 그래서 김포 이런 데 가면은 지금도 생각나는데 뭐냐면 김포에 이렇게 막 그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회사 그런 데는 이렇게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일반 주인들이 그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임대료 무진장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세입자들이 엄청 비싼 월세를 내는 거야. 시골인데도 엄청 비싼 월세를 내고 왜냐면 자기네 폐수 때문에 폐수 처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지자체에서 폐수 처리를 한꺼번에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식산업센터에다가 폐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임차인들을 끌어들인 거죠. 일종의 이렇게 특화시키는 게 있고요. 또 인쇄 있잖아요. 인쇄는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인쇄는 냄새가 나서 막 이렇게 신나 냄새 있잖아요. 막 나. 그러니까 인쇄 업종들은 우리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인쇄 업종만 딱 모아서 만든 공장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산이 도시형 공장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만 특화시켜서도 만들 수 있다. 왜? 지식산업센터는 그 옛날 이름이 아파트형 공장이거든. 그래서 도시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은 들어가는 게 도시형 공장. 소음 없이, 소음 없이 뭐 무치, 먼지 안 나는 거 이런 건 기본이지만 그렇게 특화시켜서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으면 말하자면 주변에 내가 어느 거래처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특별한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물건을 찾아가지고 그 물건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서부터 맨 처음에는 이거 인기가 없었었어. 그냥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었고 이런 목적은 똑같았지만 아파트형 공장으로 만들었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바뀐 지가 2010년 14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지식산업센터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와서 사무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조만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 첨단 산업이 들어오고 지식 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리감이 있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식 산업으로 바꾸고 나니까 더 활성화가 되고 일단 지자체에서 이렇게 수입원 같은 것도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름까지 바뀌게 된 케이스가 됐고요. 이때 이름 바뀔 때 가산도 가산 디지털 단지 가디가 됐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도 구디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시점에서.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본 같은 데는 뭐냐면 제조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 데나 못 들어가. 무조건 여길 들어가야 돼. 공장 아파트로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밀고 가는 추세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제조한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 그렇죠? 허가가 안 나. 근데 아파트형 공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허가 난 걸로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실 거는 예전에는 몇 개 안 됐어요. 몇 개 안 됐고 그리고 점점점 이제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1143개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가 있냐면 면적 때문에 제가 점점 면적이 예전에 한 4,000평 정도, 5,000평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2,000평, 평균 11,000평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좀 작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점점 대형화되는 형태고 이런 것만 봐도 아직도 확장세구나. 이게 뭐지? 하락하는 시장이 아니고 아직도 상승 시장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또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여기서 브랜드가 에이스 건설이면 최고였어요. 대룡이 최고가 아니고 에이스에서 지면 에이스는 무조건 에이스에서 진 것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호했어. 그리고 대룡은 되게 허접하게 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에이스도 잘 짓고 대룡도 잘 짓고 다른 데도 잘 져.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이 와가지고 너무 엉성하게 졌었어. 삼성 이런 데 엉성하게 졌었어. 근데 지금은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다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대퍼블릭이잖아요. 삼성, 대림도 짓고 있고 근데 대기업들이 들어왔어요. 대기업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건 이게 시장이 엄청나게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시장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건설됐었지만 지금은 뭐 모든 경기도 쪽에 다 들어갔고 성수동, 문정동 이런 데는 완전 이제 끝내주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가만히 보면 산단에만 자료가 있어요. 다른 데는 신고의 의무가 없어서 신고를 잘 안 해. 자료는 대부분 산단에 있는 지산이 대체적으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그냥 비율 정도만 보시면 돼. 여기에 제조업이 어디가 있지? 전기전자가 제일 48.7%, 기계하는 데가 23%, 섬유가 7%.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제조업에서는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이 37.3%, 그리고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이 32%.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는구나. 부동산 및 임대업이 28.9% 이런 정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당연히 수도권에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데가 많이 들어가 있고, 부산에 가보니까 거기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다수로 들어가 있다. 이런 종류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여기 지금까지 드리면서 보시면 그냥 딱 하나로 그냥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 아까 처음에 왔을 때 주차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차하기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런 거예요. 손님들이 왔어. 손님들이 여기 왔는데 여기서 계약 잘하고 비즈니스 계약 잘하고 딱 내려갔는데 딱지 띈 거야. 너무 기분 나면 너무 짜증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강남에 오는 차들은 다 외제차잖아. 큰 차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에 딱 들어가면 주차장 자체가 완전 널널해요. 그죠? 여기 간격도 되게 넓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그냥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영화 촬영도 하고 막 그래요. 일종의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가 강남이라는 데가 교통이 편리해서 있을지언정 이렇게 큰 건물은 삼성전자나 가야 있잖아. 그 건물은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제가 계약할 건물을 알아보는데 느꼈어요. 역삼역에 무슨 사무실 하나 계약하려고 그랬거든요. 찾는 거는 그때 한 80평 정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관리인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그 회사의 재무제표, 1년에 매출 얼마 정도 하는지 뭐 이런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만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회사들이 다 이제 지산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하는 회사들이 이제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주차장만 봐도 느껴지죠? 별로예요? 예. 자, 그 무엇보다도 자, 강남에서 많이 보는 풍경이 요새 다 아파트 공장에 커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번에 우리 막내가 취업했는데 이런 거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달고 다니더라고요. 신입사원이라 하지. 이렇게 달고 있잖아. 커피 다 들고 가요. 아침에 이거 캐리어에다가 막 커피 들고 막 출근하는 애들 무지 많아요. 직장인의 풍경이잖아. 이 근처에 스타벅스 이거 플러스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직장인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지산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강원도에서 특히 막 취업해서 캐리어를 끌고 왔는데 내가 취업해서 이제 와보니까 이게 옹색한 건물에 이제 2층 건물에 올라가서 거기가 사무실이래. 화장실도 계단 옆에 이렇게 있고 이런 데가 자기는 그런 데 취업했다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부끄럽고. 그러니까 인력난이요. 지산으로 가면 인력난이 없는데 일반 근생 건물 꼬마 빌딩에서는 인력난 때문에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곳이 지산이라는 거지. 그냥 너 어디 다니니? 아, 저 구로동에요. 그 에이스 하이테크라고 대부분 에이스 뭐 이렇게 있잖아. 이런 게 회사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길 지나가다가 이면도로에 2층인데 이렇게 돌아서 막 이건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니즈를 만족시켜주고 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가 찾아오고 뭐 누가 딱 왔는데 우리 사무실이야 왔는데 그냥 건물에 로비서부터 약간 그 전에 내가 같이 저쪽 건물 조그만 건물에 있었을 땐 참 몰랐는데 딱 와서 지산 딱 입주해서 보니까 손님들 찾아와도 막 좋은 거지. 그러다 보면 그 손님들은 만족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찾아온 손님들 있잖아. 찾아온 손님들이 갈 때 우리 부동산에다 들르는 거예요. 갈 때. 부동산 사장님 저기 있잖아요. 저 위에 20층에 그런 사무실 하나 사는데 얼마 정도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거기요 월세는 한 달에 150만 원이고요. 그거밖에 안 해요? 나도 120만 원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지. 아니면 매매가는 얼마야? 그거요 5억 정도 되는데 10%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요새 90% 대출 나오거든요. 이러면 확 열리는 거지. 거기다 주차 딱 넣어주면 너무 편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리함을 다 추구할 수 있는 곳이 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지산 완전 편리한 곳이야. 거기 주차 완전 되고 임대 싸고 대출 많이 나오고 그냥 가니까 뽀대 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산인 거예요. 왜냐면 더 크고 더 좋은 건물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런 건 내게 될 수 없었었고 내 거가 되고 나서 다른 건물에 가는 것보다 훨씬 만족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